매수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분명히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SK바이오팜을 좀 따라가서 매수를 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49,000원이었어요. 새로 상장하는 종목의 이제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한 200%, 그러니까 공모가의 90%에서 200% 안에 시초가가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당일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최저가가 41,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최고가가 98,000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시작 자체를 98,000원에서 시작을 했죠. 바로 상한가로 진입을 해서 127,0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49,000원에 공모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만에 159%의 수익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이거를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1억을 청약을 넣는다고 해도 13주가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억을 넣어서 13주를 배정받았다고 하면은 49,000원에 13주면은 637,000원이고,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까 127,000원에 13주 갔으니까는 165만 1,000원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159%가 수익이 났다고 쳐더라도 1억을 넣었는데 수익 금액이 100만 4천원? 뭐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1억 넣었는데 100만원 수익 났으면은 한 1% 정도밖에 수익이 안 되니까 투입 금액에 비해서 뭐 물론 나머지 청약 넣은 나머지 금액들은 반환이 되지만은 나는 1억 정도를 다 사고 싶었었는데 100만원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난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겠죠. 정말 대박이 난 분들은 뭐 우리 사주를 받으신 분들이실 텐데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오늘 상한가를 가서 매수도 못했고 그 다음에 청약을 해봤자 크게 수익이 못 났으니까 지금 이제 변동성이 막 움직일 때 내일 다시 한번 좀 따라잡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상한가 잔량이었는데 12만 7천원에 2200만 주 정도가 매수 대기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금액으로만 치면 한 2조 8천억 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추가 상승은 당연하고 뭐 잘하면은 바로 점상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한가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상한가를 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가게 돼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과연 어디까지 얼마까지 따라가야 할까, 적정 가격이 얼마일까 하는 의문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팜이 아무래도 SK 지주사에 있는 대기업 계열이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뭐 80만원 정도, 셀트리온은 뭐 30만원 정도까지 가니까 적어도 한 4, 50만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게,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복제약을 하는 회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이 나오죠. 근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라던가 아니면 뭐 신라젠, 뭐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이랑 비교를 하는 게 맞아요. 뭐 물론 HLB나 신라젠이나 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와는 다르게 SK라는 이제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나고 해도 좀 든든한 그런 면이 있기도 하고, 뇌졸중 치료제인 세르바메이트가 유럽 시판 허가를 이미 받아놨고, 그 다음에 수면장애 치료제인 솔리암페톨이 미국 시판 허가를 받아서 출시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신약 회사들과는 조금 달라요. 카리스마 메이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임상 1B의 이상을 진행 중인데 FDA의 희귀약품으로 지정이 돼서 바로 임상 3상으로 넘어가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1상 단계라서 파이프라인이 좀 있긴 하지만은 지금 뭐 가치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일단 이 세 가지 파이프라인 정도만 하더라도 기존의 제약바이오와는 조금 차별성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이 꿈과 희망을 갖고 커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SK바이오팜의 손익계산서 보면은 영업이익이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는 계속 마이너스죠. 반면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나름 견주한 실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신약 개발 업체고 당장의 실적보다는 꿈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선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노바메이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적용증이 확대될 걸 기대하고 있는데 적용증 확대가 뭐 무산된다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임상 3상에 돌입하는 카리스마 메이트 같은 경우에
뭐 임상 3상에 실패한다던가. 자, 이렇게 되면은 다른 신약 개발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강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진짜 무조건 오래 기다려가지고 뭐 가치 투자하겠다 해서 뭐 아무리 못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 계열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아니면 셀트리온처럼 40만원 50만원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어디 딴 데 갈 데 없는 뭐 유동 자금이 좀 몰려서 좀 과열된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보시고선 길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좀 적절한 위치에서 치고 빠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공매도 재개가 한 3달 정도 남았습니다. 9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 금지하니까 이렇게 증시가 많이 오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아예 폐지하는 건 좀 무리니까는 대형주만이라도 허용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의견이 나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HLB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주,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이 공매도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악성 루머가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급락이 나오고 주가의 조정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국의 헤지펀드가 한국 바이오주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제 급락이 우려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도 만약에 공매도가 허용된다고 하면은 바이오주 쪽으로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공매도 해제 여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공매도가 해제가 된다, 공매도가 다시 허용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주가 움직임 확인해서 매도 고려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